총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와대 출신 50명 정도가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너무 많다, 줄여,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도 불출마한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불출마한다. 너무 많이 출마하지 말라는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 이제는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름만 가지고 나와서 당선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못 자르겠다, 현역 의원들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건입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빨리 당에 돌아와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해찬 대표의 뜻이 실린 걸까요? 민주당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본인이 원하면 놓아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양상을 보면 지금 이해찬 대표도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청와대에 참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청와대와 민주당, 그동안 상당히 청와대에 끌려다닌 것 같았던 민주당이 이제 반란을 꾀하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어제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 여기에 대해서 총리직을 워낙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셔서 총리직에서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계속 총리 하시지 왜 나오냐, 이런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이낙연 총리가 빨리 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잇따랐다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이 말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10일인가요?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개혁과 관련해서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놓아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원하고 민주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그런데 지금 홍 대변인은 여기에 마치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당 주류가 이낙연 총리가 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른바 총선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 그래서 지금 일찌감치 총선 기획단을 띄우고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홍 수석 대변인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이 총리, 장관들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면 그때 당이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당에서 이 총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본인이 의사를 가지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당이 요청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인사 고민을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낙연 총리 오는 것을 반기지 않겠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국 사태 이를 겪으면서 당 일각에서는 이해찬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 힘들다, 이낙연을 데려와라고 하는데 주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당대표, 사무총장, 수석 대변인이 하나같이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뭘까요? 청와대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청와대 낙하산으로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총선기획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당 군기반장이라고 불립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을 겨냥해서 출마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최근 여당 의원 10여 명과 만찬 자리를 갖고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 중에는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크게 기여한 것도 없이 청와대 경력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철 원장, 나와 백원우 부원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청와대나 대통령을 팔아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악역을 할 생각이 있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게 되면 당 장악력을 상당히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든지 이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총선에 당선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역 중진 물과 이론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와대 간판만 강화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 본선 경쟁력에 있는 기존 현역 의원들을 공천을 많이 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들립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찬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당이 이처럼 청와대 출신 출마자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지금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로 박영선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다. 부천 광명에 출마한다.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를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아마도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배지를 다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이해찬 대표 친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다른 윤호중 사무총장과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해찬 대표는 지금 반란? 청와대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가 뒤틀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낙연 총리의 조기 컴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식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